초등 고학년의 친구들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볼게요. 이 친구들은 이제 친구들이랑 굉장히 잘 어울리고 친구 좋아하고 에너지도 굉장히 넘치고, 그리고 학교도 되게 수업이 많아져서 바쁜데 학원도 너무 바쁘죠. 그리고 이제 점점 뭔가 앉아서 책을 읽는 시간이 줄어들고 사춘기까지 옵니다. 그래서 책을 읽을 수 있는 상황이 점점점 좀 열악해지는 상황이 되고, 그래서 독서를 멀리하게 되는 그런 시점이 초등학교 고학년에 오게 됩니다. 근데 초등 고학년에 독서를 좀 강조하고 싶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먼저 고학년의 뇌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초등 고학년 친구들은 일단 종합적 사고가 이제 가능해지고요. 그리고 분석적으로 뭔가 아이들이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사실 추론적 사고도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이때 독서를 집중하게 되면 저학년이랑 좀 다르게 사고력도 확실하게 증진시킬 수 있고요. 또 이때를 또 이제 놓치다 보면 아이에게 인생에 있어서 독서라는 굉장히 중요한 그 선택지를 잃어버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고학년의 독서의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아이의 독서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방향을 설정해주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평생 그 독서에 대해서 좀 멀어져 버리거나 또는 책이라도 이렇게 쭉 같이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고, 좀 잘 이제 이 시기를 넘기면 숙련된 독서가로도 바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고학년, 특히 5, 6학년 친구들이 되면 사실 사춘기가 요즘엔 조금 빨리 오다 보니까 4학년에도 오고 뭐 5학년에도 오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요 시기에 아이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어휘력이 굉장히 높아졌구나. 우리 아이가 이런 어휘들을 쓸 수 있었나? 라고 싶을 정도로 어휘력도 높아지고, 여기에 더해서 이전에는 실제적인 경험이 굉장히 부족했는데 그 실제적인 경험이 다양해지고 풍부해져요. 그래서 아이가 이전에는 책을 읽고 엄마 이거 이해가 잘 안 돼, 이게 무슨 말이야? 라고 많은 질문을 던졌다면 이후부터는 본인의 경험이 같이 접목이 되기 때문에 이해도 더 잘 되고 책을 조금 깊이 있게 알아가는 시기, 재미를 붙일 수도 있는 그런 시기가 됩니다. 제가 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이다 보니까 뭐 5, 6학년, 뭐 고학년의 독서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또 하게 되더라고요. 요 책은 이제 초6에 대한 건데, 그 독서가 초6에 어떤 의미지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한 10여 년 차 초등교사가 쓴 책이에요. 근데 안에 내용들을 읽어보면 매년 그 학급 친구들한테 물어봅니다. 고학년 친구들에게 왜 독서를 하지 않게 됐는지, 왜 책을 멀리하게 됐는지. 그래서 이 친구들이 왜 독서를 안 했는지 유형을 4가지로 나누고 있고요. 그 4가지 유형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다시 독서를 좀 더 권장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제시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가지 유형을 공유해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이제 고학년에 진입을 한 친구들이라면 우리 아이가 어떤 유형에 해당되는지, 그리고 이제 아이가 책을 안 읽어서 너무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어떻게 하면 좀 다시 책을 재밌게 읽게 할 수 있는지 방법들을 들어보시기 바랄게요. 자, 첫 번째 유형인데, 이 친구들은 독서가 두려운 아이들입니다. 이 유형은 뭐냐면 아이들이 이제 저학년 때 독서 훈련이 덜 됐어요. 그래서 책은 이미 이제 주변 친구들을 봤더니 독서할 때 책 두께감이 달라졌잖아요. 근데 나는 여전히 그 두께를 감당하기 어렵고 그 내용 이해도 안 되고 재미도 없어요. 의미 파악도 안 되고. 이런 친구는 이제 저학년 때도 재미를 많이 못 붙였는데 고학년 때는 점점점 확 멀어지는 거죠. 이 친구들은 이제 어떻게 하냐면 두꺼운 책을, 글법책을 이제 읽어야 되니까 사실 이 친구들한테 동화책을 읽으라고 동화책을 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좀 책의 분량을 정해서 읽게 하는 거예요. 책의 두께는 사실 조금 얇으면 뭐 성취감이 있으니까 또 유익할 수 있는데, 이 아이들은 내가 일주일 동안 읽어야 되는 양을 요 정도만 하면 돼 라고 부담감을 덜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 책이 사실 아이 입장에서 좀 내용 자체가 이해가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내용 이해가 아이 입장에서 쉬운 책, 그런 책부터 시작해서 분량을 정해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형은 뭐냐면 읽을 책이 없다는 아이들. 아마 집에서 이 얘기 종종 들어보셨을 수 있어요. 요거는 사실 저학년 때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부모님들이 책에 관심이 높다 보니까 책장에 전집도 들여주고 도서관에 가서 매번 빌려다 주고, 저 역시도
1, 2학년 때는 가서 그림책을 뭐 10권씩 매일같이 빌려왔거든요. 그렇게 하다가 고학년 되면 이제 스스로 읽을 줄 알잖아. 그래서 너가 좀 찾아서 읽어 하면서 엄마도 사실 약간 꾀가 나고, 그리고 아이도 스스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들을 하니까 그냥 좀 내버려 둡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에 진짜 책이 없어요. 본인 나이에 맞는 책이. 그래서 계속 이렇게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걸 이제 서서히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독서 목록 관리를 부모가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거나 아니면 한 달에 한 번 우리 집에 뭐 독서 목록의 날 뭐 이런 걸 정해서 책장에 있는 것도 한번 확인해 주고, 그리고 아이가 읽고 싶다는 목록도 물어봐서 좀 이제 온라인으로 주문을 해주거나, 도서관에 찾아오는 것도 예전처럼 매일 갈 수도 없고 뭐 일주일에 한 번 가는 것도 고학년 사실 부담스러워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우리는 일요일 날 뭐 어떤 시간에 도서관 가는 날 이런 것들을 정해서 도서 목록 관리를 계속 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에게 본인이 읽고 싶어 하는 책이 있잖아요. 뭐 판타지를 좋아하는 친구는 판타지를 읽으면서 엄마가 원하는 책을 뭐 몇십 프로 넣어서 읽어준다든지, 그런 독서에 대해서 책의 비율을 정하고, 그리고 독서 목록을 관리해 줍니다. 아마도 이 두 번째 유형, 책 읽을 게 없어요, 이 말을 학급에서도 굉장히 많이 한다고 하고 집에서도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방법을 생각해 봐 주시고요. 자, 다음은 이 세 번째 유형입니다. 앞서서 이제 두 번째 유형은 읽을 책이 없다고 했잖아요. 요 세 번째 유형은 읽을 시간이 없다고 말하는 아이들. 학급 친구들에게 뭐 학교 끝나고 뭐 해요?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무슨 학원에 가요? 뭐 해요?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숙제도 이제 고학년 되면 못하고 오는 친구들이 생깁니다. 그러니 숙제 못하고 오는 친구가 책을 읽을 시간이 없는 거죠. 일정이 사실 너무 바쁘다는 의미인데 이 친구들에게는 학원 다이어트가 필요합니다. 학원뿐만 아니라 사실 본인 스케줄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독서 시간이 전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이제 그 부모랑 같이 얘기해서 내가 불필요하게 생각되는 스케줄을 줄이고, 그 스케줄 시간에 가급적 하루에 1시간, 저는 못해도 30분 정도는 독서를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꾸준히 독서할 수 있는 시간을 반드시 확보를 해야 합니다. 자, 다음 유형은 이제 마지막 유형인데, 네 번째. 이 친구들은 가장 큰 문제를 가질 수도 있는 친구라고 해요. 뭐냐면 그저 많이 읽기만 하는 유형입니다. 근데 부모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 책을 잘 읽어요. 많이 읽어요. 근데 무슨 문제가 될까? 저렇게 다독을 많이 하는 친구인데, 근데 이 친구들이 실제로 책을 제대로 안 읽는 경우가 굉장히 많대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책을 많이 읽는 듯 보여요. 근데 깊이 있는 독서를 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 친구들은 속독을 하는 거예요. 속독을 하는데 내용은 모르지만 그냥 글자로만 계속 읽어 나가는 친구들. 왜냐면 글자 읽기 훈련은 이미 너무 잘 되어 있거든요. 책을 읽는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 아이가 책을 읽으면서 사고력을 키우고, 그리고 본인이 경험하지 못한 그 경험들을 간접 경험을 하면서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이 빨리 읽다 보니까 생각의 확장이 전혀 되지 않고, 그리고 학급에서도 실제로 이 친구들은 성적이 오르지 않는다고 해요. 이런 유형들은 아이에게 정독을 하게 합니다. 그러면 속독을 하던 친구가 갑자기 정독을 하려면 잘 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 친구들은 다시 소리내서 읽게 합니다. 그래서 낭독과 정독을 같이 하게 하고요. 그리고 혼자 읽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읽고 재점검을 하지 않는 친구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또래의 독서 모임을 적극 권장합니다. 같은 책을 읽고 그 책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 본인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을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독서 모임을 조금 만들어 주시거나, 아니면 독서 토론을 할 수 있는 어떤 뭐 공부방이든 어떤 다른 프로그램들을 넣어서, 특히 요즘에는 학교에도 방과 후에 프로그램이 너무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에 집어넣어서 친구들과 같이 읽게 하거나, 아니면 단짝 친구랑 책을 2권을 사서, 이건 좀 엄마 노력이 필요한데 같이 나눠서 읽고 둘이 모여서 꼭 독서 토론 하듯이 안 해도 수다 떨듯이 그 책에 대해서 얘기하게끔, 여자친구들은 좀 되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저의 경험으로는 저학년 때 그 책을 굉장히 잘 읽고 있어서 뭐 당연히 그게 계속 이어지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아이마다
그 독서 슬럼프도 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시점이 됐을 때 특히 사춘기와 맞물려서는 독서에 대해서 좀 잠시 멀리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아이가 이전에 계속 쭉 잘 읽어온 친구라면 사춘기가 살짝 지나가는 시점에 다시 독서를 또 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고학년이 됐을 때 정말 그 앞서서 말한 유형처럼 너무 시간이 뭐 좀 바빠서 읽기 어렵거나 아니면 집에 정말 책이 없어서 읽을 수 없거나 뭐 여러 가지 이제 상황에 놓였을 때 그런 것들은 부모가 충분히 이제 생각을 좀 바꿔서 아니면 노력을 기울여서 해줄 수 있잖아요. 초등학교 고학년 독서가 뇌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지만 아이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정립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 좋은 양질의 책을 아이가 읽게 되면 아이가 진로에 대한 부분도 좀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고 정체성 확립에도 굉장히 유의미합니다. 그래서 아이의 독서 인생이 결정되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요 3년, 4, 5, 6학년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고 요때 좀 탄탄하게 잘 잡아주면 중학교 때도 아이가 학업을 하면서도 옆에 책을 한 권씩 정도 끼고 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됩니다. 그래서 그 고학년에 접어든 저도 마찬가지지만 친구들이 좀 독서를 등한시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때 긴장감을 가지고 그 부모인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하고 우리 아이는 지금 어떤 상태인가 그리고 독서에 대해서 좀 멀리하고 있지는 않은가 어떤 해결책을 제시해주면 좋을까 이런 것들을 좀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내용을 만들어 봤습니다.